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최근 뉴저지 주의회에서 휘발유세 인상안이 거론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휘발유세를 인상하고 대신 판매세를 인하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의회가 휘발유세 인상을 통해 고갈 위기에 놓인 교통기금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티 주지사는 휘발유세 인상 대신 판매세 인하를 긴급 제안했습니다. 현재 뉴저지는 7%의 판매세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6%로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주 하원은 밤샘 논의 결과 28일 오전 1시쯤 휘발유세 인상 판매세 인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기 종료일인 30일을 단 하루 남겨둔 가운데 주 상원이 주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판매세는 오는 2017년 1월 1일 6.5%, 2018년 1월 1일 6%로 내려갑니다. 세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크리스티 주지사는 휘발유세 인상에 반대급부로 판매세 인하를 전격 제안했고 주 하원이 동조하면서 판매세 인하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주지사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면서 소비 촉진을 일으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주 상원은 판매세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연간 최대 13억 달러의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비전 제로 정책의 핵심 조항에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보행자 양보 위반 차량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전 제로 플랜 중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부주의한 운전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의 벌금과 징역 15일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원 퀸즈 지법의 지아 모리스 판사는 지난 24일 해당 조항은 수정헌법 제5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부주의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주면서 제5조와 14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2014년 퀸즈 포레스트힐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스쿨버스 운전사 아이삭 센슨이 지난 3월 위헌이라며 기각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퀸즈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뉴욕시는 단속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 신청 양식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출생증명서나 시민권 증서 등 오리지널 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요. 규정이 한층 강화되고 여권용 사진도 안경이나 모자 착용이 금지됐습니다. 이민법 전문 사이트인 immigration.com에 따르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미국 여권 신청서 양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신청서의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권 신청 시 시민권 증서 외에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사진 복사본 보관을 통해 여권 신청자의 기록을 완전하게 남겨두고 장차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여권 사진 촬영 규정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우선 여권 사진 촬영 시 의료적 이유로 안경을 벗을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경 착용이 금지됩니다. 터번이나 붕대도 전통 종교 복장이거나 매일 착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금지됩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신청자의 추가 비용 부담과 번거롭다는 점,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두 후보 모두에게 비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두 후보 모두에게 좋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21일에서 27일 유권자 1,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58%가 좋은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서는 5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비호감도 역시 두 후보 모두 57%에 달해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후보 간의 경쟁이라는 한간의 지적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지지도 면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42%로 40%에 그친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51%, 트럼프가 39%를 얻어 클린턴이 12%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누가 대통령 준비가 잘 돼 있나라는 질문에 클린턴 58%, 트럼프 33%였습니다. 또 클린턴은 여성 지지율이 50%, 특히 흑인 지지율은 91%에 달했으며 히스패닉 지지율도 5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남성 지지율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누가 잘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서도 트럼프는 클린턴을 52%대 40%로 눌렀습니다. 독일차 벅스웨건이 147억 달러 미국 내 소비자 집단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고 정부에 벌금도 내야 합니다. 벅스웨건이 28일 밝힌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은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나 147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100억 달러는 배기가스가 조작된 벅스웨건 차량과 아우디 2.0리터 디젤차를 되사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27억 달러는 환경보호 프로그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신탁금이며 또 20억 달러는 배기가스 없는 차량 개발 연구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배기가스가 조작된 2000cc급 비틀, 골프, 제타, 파사트 소유주 약 50만 명에게는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달러에서 최고 10,0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또 해당 차량을 되팔 경우 12,500에서 44,000달러까지 바이백 금액을 받게 됩니다. 리스 차량인 경우는 페널티 없이 종료할 수 있으며 할부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벅스웨건은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3000cc급 차량 9,000대 소유주에 대한 배상액은 추가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평균 92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적기 집단소송 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화해 웹사이트는 28일 배상금 지급 수표와 쿠폰 코드를 지난 27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배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상금은 합의금 8,600만 달러 중 약 6,450만 달러로 이용객 1인당 평균 약 92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와 법률회사 몫으로 약 2,150만 달러가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제기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가격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대한항공은 2013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화해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미주 지역의 고객 7만여 명이 배상 신청을 하고 배상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은행과 카드사가 자사 설치 ATM기가 아닌 곳에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수수료 담합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28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대형 크레딧 카드사와 은행들이 ATM 수수료를 담합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심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소송은 카드사 및 은행들이 델리, 편의점, 주유소 등에 설치된 아웃 오브 네트워크 ATM을 통해 현금 인출 시 비싼 수수료를 내도록 담합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2011년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때문에 ATM 운영업체들은 수수료를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 역시 높은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심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결정이 났지만 지난해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카드사 및 은행 측이 항소를 결정해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ATM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ACT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문에 있어 까다로운 채점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장문 점수가 다시 원위치로 2에서 12점으로 변경됩니다. ACT사는 28일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2에서 12점 만점으로 오는 9월부터 재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CT사는 지난해 장문 점수를 세분화하기 위해 점수 범위를 1에서 36점 만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개정된 장문 시험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재변경하게 됐습니다. 당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서 36점 만점에 30점 이상 고득점을 하는 우수 학생들이 장문 과목에서는 20점대의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채점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ACT 측은 이에 대해 점수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재변경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ACT 시험은 영어, 수학, 독해, 과학과 선택 과목인 장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문 시험은 옵션으로 30분 동안 주어진 주제에 대해 에세이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서랍장이 앞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어린 아동들이 깔리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키아 생산 서랍장으로 인해 최근 3명의 아이들이 숨지자 아이키아는 결국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 조립 가구업체 아이키아. 말름이라는 모델명의 서랍장 2,900만 개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서랍장이 앞으로 쏠려 넘어지는 사고로 최근 2년 동안 아동 3명이 숨지자 사측은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Please take them out of a room that the children can access because that could be a danger. 이 같은 아동 사고는 아이키아에서 생산된 서랍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집안 가구나 TV에 깔려 숨지는 아동들이 이미 2주에 한 번꼴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상은 24분에 한 번꼴로 발생합니다. 사고 피해 연령은 4세 미만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 하는 과정에서 밑에 칸에 서랍을 밟고 올라가 앞으로 쏠리는 사고가 가장 일반적인 사고 케이스입니다. 서랍장을 세워놓을 때 뒤쪽 벽에 고정시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벽에 못질을 하거나 구멍을 뚫는 것이 큰 벌금을 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멍을 내더라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주인이 페인트 칠을 해 못자국을 없애는 경우도 많다며 구멍을 뚫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구를 벽에 고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이 한쪽은 불에 타고 있고 또 한쪽은 빨간 개로 인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서막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 마치 고추라도 널어 말리는 듯 해변 곳곳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물속에도 붉은 물체가 가득합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엄지손가락만한 홍게들입니다. 근처 다른 해변에도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홍게가 가득합니다. A lot of them, they're playing possum, but oh, bubble gum all over again.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Oh my God! Wow. 많게는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홍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해변 곳곳을 붉게 물들이는 겁니다. It looked like a red carpet, a good foot to 16 inches thick. 죽은 녀석들과 살아있는 홍게들이 뒤섞여 있는데 독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사람들이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found many of them, and fishermen are picking them up to use as baits, and the seagulls and ravens are also using them as dinner. 홍게가 때로 몰려오는 현상이 반복되자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불길한 데다 죽은 녀석들이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whole beach is covered with them. It's a sea of dead little tuna crabs. 전문가들은 홍게의 습격이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슈퍼 엘니뇨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연안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멕시코 주변 바다에 살던 홍게가 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don't normally see these animals because they live on the bottom of the continental shelf. 199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직후 엘니뇨가 나타나 캘리포니아는 큰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홍게의 습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초대형 자연재해의 서막은 아닌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400여 명이 29시간가량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특히 아시아나 항공은 승객들에게 대체편 항공을 제공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했던 항공기를 수리해 승객을 다시 태웠습니다. 승객들은 아시아나 항공이 마련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등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지역 정치인들과 노조 관계자들이 아시안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노조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노조에 가입하면 정당한 임금은 물론 건강보험, 휴가 보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며 개발업자나 건설업자들도 상호 이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들은 일주일 평균 임금이 $970로 비노조 노동자에 비해 $200여 달러나 높았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입출국 카드에 소셜미디어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 사건들과 관련 그들의 SNS를 통해 혹시 모를 테러 집단과의 관련성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경보호국이 SNS 정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위험 인물을 색출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후 최종안으로 확정됩니다. 퀸즈 검찰청이 이민전담 부서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 검찰청장은 27일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민자에게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민자들이 범죄를 목격할 때 트위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통해 각종 이민 관련 사항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주민들과의 거리도 좁혀지게 됩니다. 이민자 사기 범죄 전담반은 뉴욕시에서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검찰청과 나소 카운티 검찰청 등에 설치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